업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6일 오전 11시 12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선거인단 표를 보면은 트럼프 137표, 해리스 99표입니다. 당선되려면 270표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개표 상황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지역이 먼저 개표가 시작되었으니까 아직은 예측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격전지라고 알려져 있는 7개 중에서 지금 개표가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71%를 개표했는데 트럼프가 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승자 독식에 따라서 조지아 주의 선거인단 표를 다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는 현재, 버지니아 주는 이게 경합주가 아니고 이게 원래 민주당 표밭인데 현재 트럼프가 1.4%포인트로 리드하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이 이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이거는 경합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현재 개표를 40% 했는데 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를 트럼프가 다 차지하면은 일단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주입니다. 펜실베니아주는 19표를 가지고 있는데 경합주 중에 제일 큰 주입니다. 여기서는 현재로는 해리스가 20%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간주입니다. 여기서도 10% 개표를 했는데 현재 해리스가 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표가 진행 중이면은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뉴욕타임스가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전망을 했는데 트럼프가 281표 그리고 해리스가 253표로 트럼프가 유리한 걸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합주의 이 엎치락 뒤치락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밤을 새고 새벽이 돼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반가운 소식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3선 의원인 앤디 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처음으로 상원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한국계 하원 의원은 몇 사람 있었는데 상원 당선은 처음입니다. 삼선 의원인 앤디 김은 상대방을 상당히 큰 차이로 이겼는데 이 전임자가 이 부정부패로 해가지고 이 유죄 지금 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후임자로 출마해가지고 약간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또 뉴저지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밭입니다. 50년 이상 한 번도 공화당 의원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앤디 김 씨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긴 것이 바로 당선으로 직결된 경우입니다. 앤디 김 의원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이 선거 기간 중에 아주 페어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TV 토론 도중 건강 문제가 생긴 상대 후보에게 다가가 아주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부축해서 걸어 나오고 또 상대방 후보도 바슈라는 분인데 공화당 후보도 어떤 그 독자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앤디 김의 그 한국인 뿌리를 비판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앤디 김은 애국자다. 그리고 공직자 생활을 통해서
모범적인 행태를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앤디 김을 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미담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민들이 한 200만 명 산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중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아마 수십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뉴욕, 뉴저지 중에 많이 살고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또 많이 살고 시카고 주변에 많이 살죠. 어쨌든 한국계 지금 외국인들이 여러 군데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드디어 미국 상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은 부러운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대통령입니다. 상원 의원이 되면은 그 다음 목표를 이 대통령 출마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원 의원 출신 대통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바이든 대통령. 다음 목표가 앤디 김 의원의 다음 목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최초의 아시아계 남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는 지금 이번에 당선되면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최초의 아시아계, 인도니까요. 아시아계 대통령이 되고 또한 여성이죠. 우리나라 교민 역사가 한 100년을 조금 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니까 역시 미국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는 듯합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사람은 한국의 성공 모델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저는 대한민국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 포용적 제도를 만든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받은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앤디 김의 상원 의원 당선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이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리를 하면은 중부, 남부 지방은 거의 공화당 표밭입니다. 그리고 해안가,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해안가는 또 거의가 민주당 표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7개 경합주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아리조나 이 7개 주에서 결국은 결판이 납니다. 이번에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겨야 당선된다. 이렇게 아주 좁혀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표에서 누가 몇 석을 선거인단표 몇 개를 확보했다 하는 거는 나중에 참고사항이고 결국은 오늘 밤을 지내면서 경합주에 집중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선거가 한국하고 다른 게 한국은 딱 개표 시작해가지고 한 10% 득표, 10% 개표했다고 그러면은 그 성향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균일한 어떤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주마다 다르고 또 주 안에서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교회 사는 사람이 다르고 농촌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표를 깎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 차이가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기다려봐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가장 아슬아슬했던 게 2000년 알 고우와 조지 부시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결국 플로리다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것도 그 투표 절차에 문제 있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로 그것도 한 표 차이로 대법원 판사
한 표 차이로 부시가 승리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선거 이후에 가장 치열한 초접전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